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가 긴 휴일을 맞이한 동안 해외 시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통화 바스켓이 급등한 것, 두 번째는 워런 버핏이 은퇴, 세 번째는 골드의 폭등, 이 정도를 들 수 있겠는데요. 굳이 하나 더 이야기하면 기름이 월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갭 하락을 크게 했다가 이틀간 연속 급반등을 하면서 갭을 모두 메웠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노이즈이고 어떤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이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그리고 시황을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가입 바랍니다. 자,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처음 10분간은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도망갔다 해도 이건 너무하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신없이 흔들렸어요. 선물 시장에서만큼은 그래도 시장 방어를 하려 했는데 현물 시장 개장 후 외국인들이 또 1,500억 원이 현물 매도를 하자 아주 질려버렸다는 듯이 선물 매수의 스탑이 나왔고 그것이 오늘 오전이 하락 시세의 전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전 9시 10분에 336.10포인트 저점을 찍고 나서는 더 이상 현물 매도가 나오지 않자 호가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1시간도 안 돼서 전일 종가 회복했고요. 이후에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후 장에는 340선마저 넘어가게 됩니다. 시장이 반등한 동안 선물 베이시스는 직전 거래일보다 더 개선돼서 이번 6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된 이후로 가장 높은 베이시스를 기록했어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4포인트까지 저평가 정도가 올라왔죠. 물론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 6월물 선물을 전체를 보면 그 저평가 밴드가 지난 4월 30일까지 가장 좋았던 게 마이너스 0.6포인트 그리고 가장 나빴던 것이 마이너스 2.2포인트거든요. 아직 잔존일이 한 달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0.4포인트까지 저평가 정도가 해소됐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선물 매수 미결제 약정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가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매도자들이 탈출 이걸로 만들어진 베이시스 강세라서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시황이 마지막 총평 때 얘기를 할게요.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전일비 4,800개가량 증가했는데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을 쌓은 주체는 개인이 2천억가량 선물 매수 요게 눈에 띄고 외국인들이 방향성 거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편 옵션 시장에서는 주말과 어린이날 그리고 임시공휴일까지 4거래일 연속 휴장을 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옵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 이렇게 보는 트레이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 클래스 모두 살벌한 미결제 약정 증가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돌아오는 첫 개장일인 5월 7일 수요일이 5월 5일 월요일에 만기가 됐을 때는 위클리 먼데이 옵션이 만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5월 8일 목요일 이거는 5월물 먼슬리 옵션 만기죠. 그래서 그 마켓 메이커들은 이 7일 만기 위클리 옵션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8일 만기 먼슬리 옵션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서 해지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이거를 뭐냐면 이제 캘린더 바이라고 하죠. 이 포지션이 이 만기가 하루 걸러 있는데 수요일이 스트레드는 5포인트고 목요일이 스트레드는 6.2포인트 그러니까 1.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 포지션은 시장에 별일이 없다. 그러면 수요일 12시 30분까지는 굉장히 큰 이익을 주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네이키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수요일에 위클리 옵션 매수를 한다. 이거는 점심 12시 30분까지는 손익비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스트레이드에 쌓일 거니까요. 옵션 시장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마켓 메이커들은 먼슬리 옵션에서는 풋 클래식 하단 배리어 그대로 335 두고요. 상단 배리어를 350에서 345까지 내렸어요. 대신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는 쇼스트랭글, 쇼스트레들 아주 가득 쌓으면서 먼슬리 옵션에 대해서는 가운데 이제 스트레들 매수를 조금 띄었어요. 그래서 그 먼슬리로 보면 일종의 커다란 날개가 있는 양 레이쇼 이렇게 해지를 했고 이런 포지션들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긴 연휴 동안 해외 시장에 별다른 사태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상정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해외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이제 연달아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치명타는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위클리 옵션 양매도를 아주 가득 쌓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수요일 날 시장 별거 없을 겁니다. 참고로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지난 4월 29일에 기록한 고점 341.35포인트 넘겨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 주 해외 시장이 월요일, 화요일 연달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 수요일 시간은 뭐 별다른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340선에서 양매도장, 아니면 한참 프리미엄 뺐다가 335선으로 오후에 누른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 보고 있어요. 근데 더 자세한 거는 시황 마지막 총평 때 이야기하고요. 자,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5월 들어서 쉬지 않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월중 고가를 갱신한 듯 했는데 오늘은 빠르게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죠. 쉬지 않고 상승했다가 간만에 차익 실현 나오니까 독일 증시는 마이너스 2%대 하락하고 유로스탁스 50 지수도 마이너스 1.39% 하락을 했는데 모두 가벼운 5일선 이격 조정을 보인 것에 불과했죠. 유럽 증시 조정은 정치 이슈였어요. 이 독일이 그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가 선출되기 위한 과반수를 못 얻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다행히 과반 넘기면서 총리 선출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동안에 스트레이트 상승한 데다가 다음날 이제 FOMC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눌림을 그대로 전부 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트레이드의 관점에서 두 가지 고민을 해보면 오늘 유럽이 장중에 2% 넘는 조정이 나온 동안 유럽 변동성은 거의 오른 게 없어요. 반대로 아래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죽지도 않았거든요. 이거는 유럽이 변동성 바닥이 20포인트에서 형성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게 합니다. 지금 독일 증시 보면 뭐 라인 멘탈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 지난 3월 초에 기록한 고점권까지 다 왔고요. 영국도 다시 밀리긴 했는데 지난 3월 중순에 한참 횡보던 자리까지 다 왔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쇼커버로 61선 돌파한 듯 했는데 월, 화 연속해서 음봉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목요일 새벽에 있을 FOMC 이벤트에서 웬만큼 강력한 긍정적 메시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 미국은 다시 하락 추세 지속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이제 유럽도 계속해서 신고가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기나긴 조정 장세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하락이 안 나올 것 같아요. FOMC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미국 증시도 다시 61선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즉 그 나스닥 2만 포인트를 주고 한동안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하튼 아직까지는 시장이 기간 조정이 물려도 가격 조정을 보이려는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군요. 그래서 시장에서 숏배팅 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는 4월이 마지막 거래일에 유로존 국채가 마지막 쇼커버 주고 5월 1일부터 아시아 세션에서 갭다운 출발한 뒤 월요일에 급락 주고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이 눌림에 대해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뭐 생각보다 잘 나와서 미국 국채가 동반 하락했다. 그리고 유로존 국채도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전체 흐름으로 보면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라고 본 상황에서 여기서 더 채권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마지막 거래일까지는 어쩔 수 없는 채권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5월에는 채권 매수가 아니라 에너지를 모았다가 주식을 더 당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채권 시장이 이번에 눌리면서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101.4포인트까지 하락했어요. 금리가 상승으로 뭐 전환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시장이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이제 5월 첫 거래일에 엔화가 크게 눌렸지만 사흘 만에 모두 회복하면서 박스권 들어갔고요. 그 외 통화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범아시아권 통화들은 난리가 있었죠. 그 타이완 달러, 그 대만 달러가 이제 이틀 사이에 10% 넘게 급등을 했다가 화요일에 이제 당국이 시장 개입으로 상승폭을 한 30%는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2년치 눌림을 한 방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여지는 좀 한참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원화도 급등해서 1380원대 구경했죠. 근데 당장 수요일 아시아 세션에서는 지금 그 한국 시장에서는 무지막지한 달러 매수세가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대만 달러의 급등에 대해서 대만이 보험사가 지금 미국 장기 국채 매수하고 나서는 환해지를 안 했다. 그런 상태로 두다가 트리거가 동작하면서 기계적 해지에 나섰다. 이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원화 매도의 압력, 그러니까 달러 매수의 압력이 훨씬 더 크다. 이게 컨센서스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장 초반에 뭐 약간의 초반에는 뭐 언더슈팅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바로 달러 매수가 재개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만 증시는 뭐 이런 난리를 통해 지난주 금요일에 오버슈팅한 것만 돌려줬을 뿐 증시 자체는 얼마 하락 안 했어요. 그러니까 통화 시장만 난리가 있었지 증시는 멀쩡했다. 이거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 나온다고 해서 외국인이 또 추가로 주식 매수한다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이틀 사이에 골드가 아주 대폭등을 했죠. 이틀간 거의 200달러가 올랐는데, 와 200달러
골드의 상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대충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그런데 6월에는 금리는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금리 가격이 올랐다라고요.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그 카슈미르 지역 여기 긴장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월 월초 자산 배분으로 골드 ETF에 대량의 매수가 유입됐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골드가 직전 고점권까지 벌써 와버렸기 때문에 한동안 고가권에서 기간 조정을 줄 것이지 골드가 다시 하락 전환한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편 이 구리도 지난 4월 30일 강력한 언더슈팅이 난 뒤로 지금 4거래일 연속 양봉 만들면서 시세 회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름 또한 이제 월요일에 폭락했죠. 근데 이후에 꾸준히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제는 59.84달러까지 상승했거든요. 이 유가의 급락에 대해서 오펙 회의 이후 사우디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선택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이제 중동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 일종의 선물로서 유가를 누른 게 아니냐. 응? 그리고 실제로 유가를 눌러가면서 증산할 생각은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반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뭐 또 그 사우디가 아시아향 고정 판매 가격을 배럴당 20센트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했다. 이것도 유가라 이거는 블러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무엇이 됐든 간에 기름은 지금 등락 거듭하면서 좀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지난주 수요일 장마감을 앞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질적 발표로 급등이 나왔죠. 그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한 달 만에 다시 2만 포인트 왔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2만 포인트 두고 한참 공방을 하다가 장마감 무렵에 애플 실적 우려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다시 이제 19,760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에 핑계야 뭐 논팜이 잘 나와서 지수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 금요일 그 밤 9시 반에 그 프리마크 호가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됐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은 본장 전에 2만 포인트 다시 돌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숏커버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2만 276포인트까지 상승하거든요. 근데 이때 유럽도 강력한 숏커버가 들어와요. 그래서 무려 2% 상승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미국은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에 얼마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상승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 이제 4월까지 숏을 유지했던 트레이더들이 이 주말을 앞두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숏 커버를 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변동성 지수는 22포인트조차 깨지 못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내려간데도 20포인트를 깨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이 전자거래부터 갭다운 출발하더니 힘이 계속 빠지면서 지난 금요일이 오버슈팅분을 몽땅 반납했고요. 심지어 유럽 증시가 월요일만큼은 또 상승했는데도 전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장 개장 이후에는 미국 증시가 점진적 반등 시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폭등했던 그 콜옵션 매도가 계속 쌓였어요. 그래서 반등하려고 하면 얻어맞고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꾸역꾸역 반등했던 거를 장마감 1시간 30분 남겨놓고는 순식간에 밀어버리면서 월요일은 음봉을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콜옵션 싹 다 죽었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또 자근자근 눌리던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강한 차익 실현 매물 맞자 마찬가지로 꽤나 강한 눌림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장 초반에 옵션 흔들기 마치고 나서는 미국 증시가 점진적 상승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그 트럼프가 그 신임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와 회담한 것이 생중계됐죠. 근데 그때 초반에 일시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2만 포인트 넘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등락장이 이어졌습니다. 뭐 급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등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변동성이 얼마 안 빠지는 거예요. 결국 장마감 5분 남겨놓고 미국 지수 선물은 당일 열심히 반등시킨 거 차례차례 반납하면서 다시 19,80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서 마감했습니다. 이틀간 이제 미국 지수 선물 API 데이터를 보면 시장에는 이제 공격적인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과 화요일 음봉 이틀 연속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주 오버슈팅 이거를 FOMC 앞두고 돌려준 것이다. 이 정도만 보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2만 포인트, S&P로는 5,650포인트 이걸 두고 시장이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별 종목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모습이 보이거든요. 팔란티어 굉장히 호시적 발표했죠. 근데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만 추가 상승하고 이후 갭으로 마이너스 13%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은 트럼프가 그 약가 인하에 대해서 모종이 발표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실적 발표 후 갭 상승한 자리에서 더 이상 못 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빅테크 실적 잘 나왔다 그러면 갭 상승 후에도 추가 상승 쭉쭉쭉 나왔는데 이제는 갭 상승 후
차익 실현이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좀 과거와 다른 점이에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이 총평을 쓰려는데 그 중국이 하리펑 부총리가 베센트와 만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한 번에 2만 포인트를 회복하네요. 야, 이거 참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자, 여하튼 우리 증시는 위클리 옵션 만기 그리고 먼슬리 옵션 만기가 연속으로 있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전체 시황도 중요하지만 옵션 만기에는 이런 파생 상품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임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상승분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시가의 양 옵션 프리미엄을 얼마나 죽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장 후에 위클리 옵션 스트레드 합을 2.5포인트 이내로 눌러주기인지, 그리고 하루 남은 먼슬리 옵션이 스트레드 합은 얼마까지 누르는지를 보고자 하는데, 전자의 스트레드 합 그리고 후자의 스트레드 합이 스프레드가 1.2포인트에서 더 눌리는지 아니면 증가한지를 보면서 변곡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움직임보다는 그냥 진짜 징그럽다 싶을 정도로 340선에서 양매도장 충분히 준 뒤 오후장에서나 시장이 방향성을 줄 것 같아요.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주말과 연휴 동안 사실상 별다른 일이 없었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5일선 타고 올라가거나 이 자리, 그러니까 나스닥 2만 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 같습니다. 4월이 급 반등 이후 시장의 변동성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FOMC 이후 파월이 기자회견 끝나고 변동성 내려가면서 지수가 만약에 급등한다, 그러면 이번 주도 상승 마감할 것이 기대되지만, 반대로 성명문 발표 이후 시장이 반등했다가 기자회견 끝나고 상승분 모두 반납한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꽤나 큰 음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전자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갈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 독일 국채 매도 포지션 계속 홀딩 중인데요. FOMC 이벤트 이후 미국 국채가 강하게 상승하고 유로화가 상승한다, 그러면 독일 국채 매도 포지션은 일반 절반이라도 익절하고 추가 매도를 좀 노려볼 생각이에요. 아직 채권 시장이 의미 있는 상승 모멘텀 보일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베센트가 미국 10년 국채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계속 코멘트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10년 국채 입찰 나름 또 성공적으로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어떻게든 올라온다, 그러면 독일 국채도 저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